자,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거 좀 지워버렸네.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게 뭐냐면 적색거성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안에서 뭐가 일어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해가지고 무거운 원소인 탄소까지 만들어지더라. 이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게 적색거성은 탄소다. 이제 별의 진화의 두 번째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니까 이제 초신성 폭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초신성 폭발하기 바로 직전에 적색 초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째로 한번 잡아볼까? 두 번째는 별의 기준이 태양보다 보통 8배? 이렇게. 이게 책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8배 말고 뭐 한 10배? 뭐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근데 8배라고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뭐의 기준이야? 질량 기준이다. 별의 기준은 뭐 기준이다? 질량 기준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했어. 별의 기준은 질량 기준. 질량 기준. 태양보다 굉장히 큰 별의 진화 과정이야. 얘도 마찬가지.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뭐다? 성운설을 바탕으로 한다. 성운설이라고 하는 거에 성운은 먼지, 가스, 티끌 이런 애들이 구름처럼 별과 별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뭉치다 보면 처음에 어떤 조건이라 했어? 저온에 똑같아. 저온 고밀도예요. 저온 고밀도다 보니까 얘네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뭉쳐 있더라. 듬성듬성 이렇게 뭉쳐 있는데 많이 뭉쳐 있는 쪽으로 어떻게 되더라? 중력 수축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안으로 뭉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 내부 압력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뭉치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누구한테 큰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야.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뭔가 인생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본인이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을 많이 해갖고 그냥 어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나는 바뀌어야 되겠다. 내지는 이거 뒤통수 맞은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변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자동으로 수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멘토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의 쓴소리 한마디. 너 그따구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듣고 옛날에는 구타도 있고 막 그랬거든. 근데 사실은 뭐 맞아가지고 그걸 바꾼다는 건 그건 사람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느껴야 되는 거잖아. 진짜로 말로 막 눈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이제 그런 주변에 좋은 선생님이나 멘토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 누가 있거니? 옆에. 우연찮게 그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이 초신성 폭발이 빵 일어나면 그 주변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얘가 탁 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게 가속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으로 질량이 집중되는 거죠. 이렇게 질량이 집중되다 보면 이제 내부 압력이 생겨갖고 스스로 빛을 낸다. 우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첫 번째, 원시별의 형성이지. 일단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다. 이 원시별의 상태는 어떤 일이 앞부분하고 똑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 여기에 중력 수축 때문에 가군동량이 생긴다 그랬죠. 가군동량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회전력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중력 수축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걸 관성력으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작용해서 뭐가 형성이 되더라? 회전 원반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별 주변에는 별의 생성 원리가 전부 다 성운설이니까 별 주변에는 행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계 행성을 찾고 있는 거야.
지구가 조금 살기가 좀 그러니 인간이 생명체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있는 데를 찾는데 대부분 뭐야? 우리는 지금 지구에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태양 주변, 그러니까 별 주변에 지구처럼 1AU라고 그러죠. Astronomical Unit이라 그래.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 그 정도 거리. 즉 표면 온도가 6,000도 되는 별인데 지금 지구하고 거리 정도 있는 행성에는 물도 있을 수 있고 물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체가 살 확률이 있는 거지. 그런 외계 행성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행성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 뭐밖에 관측을 못해? 그 별밖에 관측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별을 관측함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행성들이 지구처럼 생긴 행성이 있을 거를 예측해서 찾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 별빛을 계속 관측하는데 그 앞을 지구 같은 행성이 지나갈 때 별빛이 가려지지. 그럼 별빛이 약해지겠지. 그런 약해진 정도를 찾는 거야. 또는 그 거리가 1AU라고 하면 얘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 케플러 제3법칙으로 공전 주기를 측정하는 거야. 공전 주기가 궤도 반지름의 3승하고 공전 주기의 제곱이 궤도 반지름의 3승하고 비례한다는 게 케플러 제3법칙이거든. 그걸 이용해서 얘 공전 주기 앞에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주기를 측정하는 거야. 한번 어두워졌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어두워질 거 아니야. 그걸 측정하면 그걸 제곱을 하면 3제곱근을 구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돼. 그 거리가 1AU하고 똑같아. 근데 그 별이 태양하고 종류가 비슷한 종류의 별이야. 그러면 그 행성에는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외계 행성 같은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성운설을 바탕으로 해서 별이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별 주변에는 행성이 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보다 회전원반이 이게 했기 때문에 행성들이 몰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는 뭐가 몰리는 거니? 수금지화, 지각성분들이 몰리는 거야. 지각성분에 뭐 있어? 금속성분하고 암속성분들. 그래서 회전원반이 생기면 안에 별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니? 그 주변에 이제 얘가 회전원반에 의해서 이렇게 생길 거야. 앞부분에 선생님이 공전궤도면이 일치한다? 얘기했던 이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지금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 이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수직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 수축만 있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얘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수, 금, 지, 화.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지구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지구형 행성은 주로 뭐죠? 지각성분이니까 암석이나 금속 성분들. 소위 얘기해서 밀도가 좀 큰 놈들이 안으로 몰리더라. 우리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물 쫙 빼면 어떻게 되니? 물이 막 회전해서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바풀떼기 같은 게 몰린다고. 그지? 그러게. 반면에 이제 기체들은 많이 못 들어와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성형 행성이 목토천에 뒤로 이렇게 분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도 낮죠.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얼은 상태로, 액체나 아니면 고체 상태로 얼어 있잖아. 그래서 목성형 행성들은 우주선이 가서 연착륙을 못 합니다. 바닥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암석 성분은 우주선이 착륙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지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성운설의 증거 자료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공전궤도면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 행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얘 자전 방향이 태양 같은 경우 자전 방향 어디서 어디야? 서에서 동이다잉. 그런데 얘네들의 행성의 공전 방향이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똑같이 서에서 동인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안에 있는 태양이 이렇게 돌아버리니까 그 딸려있는 애들까지 같이 도는 거지. 그래서 안에 회전 원반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형성이 됐다는 거에 증거 자료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것도 가끔 묻는 문제들이 나온다.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태양보다 더 큰 별,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태양계하고도 똑같은데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뭐가 만들어졌어? 원시별이 만들어졌어. 똑같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진화를 하죠. 어떻게 될까? 똑같이 핵 주변의 내부 온도가 얼마에 도달해?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1000만 도라고 하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1000만 K라고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은 어떻게 된다고? 4개가 어떻게 돼요? 헬륨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다 그랬어 아까? 얘가 1이니까 얘가 1.008이거든. 수소 하나가. 그러니까 4마리 있으면 얼마예요? 4.032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헬륨 하나는 4.002라고. 그럼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0.028이냐? 0.028이 뭘로 나오는 거야? 에너지로 바뀌어 나오는 거야. 우린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 질량 결손 에너지. 이 질량 결손 에너지가 수소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주계열성이 되면 정력학적인 평형이라고 그랬죠. 주계열성이 만들어지면 정력학적인 평형이고,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다. 앞부분에 있는 것보다 조금 크기를 더 크게 그리. 10배 정도 큰데 칠판 지면상 그리기 힘드니까 얘 좀 크게 그립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까 똑같아.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 아까보다 좀 크게 그린 거야. 그래서 핵 안에서 주계열성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헷갈리지 말아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이 생성된다. 그래서 헬륨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뱉어낸다 그랬죠. 이걸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그러나 여전히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은 여전히 있었던 거야. 중력 수축은 여전히 있었던 거죠. 원시별하고 비교해보면 원시별은 뭐밖에 없어?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수축밖에 없는 거라 그랬죠.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야. 원시별은 크기가 계속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랬죠?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같다 보니까 크기가 변함이 없는 이런 경우를 정역학적인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크기만 한 10배 커진 거야. 자, 크기가 커지면 어떻다고요? 크기가 커지면 어떻다고요? 선생님 키가 작잖아. 선생님 굉장히 오래 살 거야. 과학적으로 밝혀졌어? 일본의 어느 마을에 평균 거기는 100살이 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평균 연령이 평균이 100살이야. 그리고 어떤 유전학자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난장이 유전자들이 있다는 거죠. 난장이 유전자에 장수 유전자가 붙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키가 작거든. 근데 키가 평균 키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작은데 147. 147이야. 근데 이 사람들 유전자에 장수 유전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큰 사람은 아무래도 덩치 큰 사람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잖아. 먹으면 어때? 노폐물이 많이 생기겠지. 그게 혈관이나 이런 데 많이 쌓이겠지. 작은 사람은 체구가 작다 보니까 물론 작은 사람도 뭐 푸드파이터나 이런 사람들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큰 사람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많이 먹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산다. 얘는 큰 별이야. 10배 이상 큰 별이다 보니까 수명이 팍 줄어요. 그래서 수명이 한 전체 50억 년 정도밖에 안 된다. 주계열성이. 아까 100억 년이었잖아. 그러니까 확 줄어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수명도 짧을 뿐더러 이제 복잡 다양한 일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 보이는 거죠. 주계열성에서 이제 뭐가 일어날까? 내부에 바로 수소가 소진되죠. 소진. 자, 소진. 선생님 여자친구 이런 말 했어요? 소진. 수소가 소진됩니다. 이건 어디가 핵 속에 수소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핵이 굉장히 크겠지.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되겠어? 뭉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헬륨 핵융합이 또 일어나겠지. 그런데 여기는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복잡다양한 일이 일어난다고. 굉장히 큰 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적색 거성인데, 똑같이 적색 거성인데 너무 크다 그래서 초거성이라는 표현을 너무 커서 적색 초거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커지냐면 이따시만 해죠. 이렇게 커집니다. 얘가 아까 무슨 계열이라 그랬어? G계열이라 그랬죠. 황색이라 그랬죠. 한 6000K 정도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적색이니까 M계열이겠지. 그러니까 3000K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온도가. 그러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뻘겋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적색 초거성이야. 됐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안에 가장 센터의 안에 핵,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제 마치 양파 껍데기처럼, 양파처럼 이렇게 이제 층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이제 누가 만들어지는 거니? 탄소. 아니, 탄소가 아니고 철이 만들어져. 우리 탄소는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규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황도 있고요. 산소도 있고. 헬륨은 요쯤에 있겠지. 너무 크다 보니까 중력 수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계속. 우리 원소들 중에 26번인 철이 가장 안정합니다. 핵자당 가장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가장 땅땅땅땅 안정한 느낌의 원소가 철이야. 그러다 보니까 적색 초고성에서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애는 철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선생님이 저기다 써준 게 탄소 다음에 철이 만들어진다. 철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적색 초고성 단계에서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맨 센터에 핵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철이다. 가장 안정하다.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그 외에 나머지 무거운 원소들도 층층이 다 만들어진다. 근데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중력 수축하고 팽창하고 중력 수축하고 팽창.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이렇게 또 표현해. 맥동변광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옛날에 많이 썼던 이름인데 맥박을 뛰는 것처럼 꿀럭꿀럭 움직인다라는 거죠. 변광성, 별의 밝기가 변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수축하면 어떻게 돼? 밝아지겠지? 이렇게 팽창하면 어두워지겠지? 이게 밝고 어두워지고 밝고 어두워지고 밝고 어두워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안에 철은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거의 적색 초고성은 이제 얘 별의 마지막 단계잖아. 그죠?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우리나라의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잖아, 이제. 지진 자주 일어나잖아. 우리나라 지진 왜 자주 일어나는지 아니? 판의 경계도 아닌데. 우리 조금 이따 배울 거야, 나중에. 판의 경계도 아닌데. 일본 때문에 그래. 일본이 판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일본이 지진이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양산단층 같은 거 저기 포항 근처에, 경주 근처에 양산단층이 그 밑에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쪽에서 계속 밀어 제끼니까 에너지가 그쪽에 응축이 돼갖고 걔네들이 나중에 지진을 일으키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계속 꿀럭꿀럭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안쪽에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순간적으로 터져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초신성 폭발이야. 이런 꿀럭꿀럭 거리다가 안으로 이렇게 뭉치면 밝아졌다가 이렇게 하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웠다 이걸 못 견딘 거야.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빵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자, 세 번째가 적색 초고성이고 네 번째 초신성 폭발이죠. 초신성을 슈퍼 노바라 그래. 이 초신성이 폭발하게 된다.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오죠. 초신성입니다.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요 주변에 성운이 있었어? 또 다른 별이 시작되겠지? 초신성 폭발하는 옆에 이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서 회전력이 생겨갖고 여기서 또 다른 별이 또 생기는 거야. 그리고 초신성 폭발하면 그 결과물이 이제 어떻게 나오겠니? 어쨌든 폭발할 때 가운데는 너무 질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일부는 여기는 남아있겠지. 덩어리 큰 놈은 좀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초신성 폭발 후에 다섯 번째
남아있는 애가 뭐냐면 중성자 별이 되는 거야. 꽤 큰 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번째, 이 퍼져나간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 초신성 이렇게. 그런데 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이런 묵직한 애들이 뭉쳐져. 에너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뭉쳐서 뭐가 만들어져? 은, 금, 은, 우라늄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생성이 된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로 떠돌아다녀. 뭐에? 성운의 재료가 되는 거죠. 떠돌아서 어디에 뭉쳐있다가 또 다른 이런 초신성 폭발을 만나면 또 별이 시작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다. 이해됐냐?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금 이번 장의 제목이 뭐였냐면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었어. 무거운 원소 생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탄소. 탄소는 어디서 만들어졌어? 태양 크기 정도 되는 애의 적색 거성 단계에서 핵에서 만들어진 거야. 뭘로? 헬륨 핵융합으로. 됐어? 그게 최종적으로 뭘로? 백색외성으로 해갖고 다이아몬드 별로 존재하고 있다 그랬지. 그런 게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뭉쳐지면 그게 탄소 역할을 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보다, 태양보다 8배 큰 거, 보통 10배라고 얘기를 해. 그 정도 큰 별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적색 초고성이라는 단계를 거치더라. 그래서 어쨌든 적색 초고성 단계에서 내부에서는 무조건 가장 안정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 철의 특징입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결합이 아주 견고하다는 뜻이야. 그럼 그만큼 안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철이 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을 많이 이용하는 거야. 철이 안정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만들어져서 적색 초고성의 안에 핵융합에서, 핵에서 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그 외 다른 원소들도 만들어졌다. 이때 초신성도 빵 터지면 이제 어떻게 된다. 얘네들도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걔네들 중에 이런 애들 무거운 놈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런 걸 만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 원소인 이런 원소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초신성 폭발의 결과로 일어나서 얘네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되고 가운데 있는 큰 별, 가운데 있는 별은 중성자 별이라는 별로 남아있더라. 이게 바로 태양보다 8배 큰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3번째. 질량 기준으로 태양보다 인제는 뭐냐면 굉장히 큰 별이야. 20배, 30배. 똑같습니다. 전부 똑같은 결과야. 성운설을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이런 일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기율성 단계에서 수명이 어떻게 돼요? 20억 년밖에 안 돼. 너무 짧죠?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주기율성이 너무 수명이 짧은 거야. 그리고 주기율성도 너무 커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적색 초고성을 거치는 거야. 똑같이 적색 초고성도 똑같습니다. 자, 수명만 짧아졌지 이 과정은 똑같이 맥동병관성 꿀럭꿀럭 하다가 똑같이 초신성국을 빠방 터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결과만 틀려요. 그래서 결과만 5번째 뭐가 생긴다? 그렇죠. 블랙홀이 생긴다. 블랙홀도 별이야. 워낙 질량이 커서 빛까지도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검은 구멍처럼 보인다 그래갖고 블랙홀의 정체는 별입니다. 원래 질량이 커서 그런 거야. 나머지는 뭐야? 똑같아. 초신성 폭발 잔해물. 그래서 얘네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뭐가 된다? 별의 재료가 되는 성운설 기반을 하는 성운이 되더라. 이게 별의 진화 과정의 전부야. 자, 정리가 되죠? 그래서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에서는 적색 거성 단계에서 탄소까지 핵융합으로 생기더라. 주계열성은 뭐 특징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크게 일정하더라. 원시별 크기가 작아지더라. 중력 수축이더라. 회전력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성운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에 증거 자료가 된다. 이런 것들. 태양의 자전 방향하고 가운데 있는 별의 자전 방향하고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일치하더라.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더라. 이게 이제 원시별에서의 특징인데, 그러다가 이제 주기율성에 대해서 크기 일정했다가 얘네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커지더라. 그래서 그 빨간 별이 되더라. 그래서 적색
초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커져서 이제 얘는 초고성이 된 거고, 초고성이 된 상태 안에서는 누구까지 만들어진다? 안에 핵융합에서는 철까지만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뭐 방사성 동위원소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렇게 무거운 물질 같은 경우는,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얘네들을 재료로 해서 꽝 에너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별은 중성자별, 초신성 잔해물, 이거보다 20배, 30배 큰 별은 어떻게 된다?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